안녕하십니까. 저 2014년도 발성배전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똑같은 얘기를 좀 들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반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전에 들으셨던 얘기를 한 번 더 들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기숙사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발성배전 연구반인데요. 오늘 2월 22일입니다. 실제 수업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3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시간표대로 오늘은 이제 요약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구반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연구반을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책으로 어떻게 강좌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오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오전에 듣고 나서 여기를 설명드리면 이제 조금 더 윤곽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발성배전 기본반의 어떤 목차 부분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연구반 교재들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고 거기에 또 어떤 내용들이 또 부과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답안들을 이끌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약간 응용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할 때도 보면요, 어느 하나의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맛집들을 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특이한 부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스타하고 족발을 하면은 성공할까요? 뭔가 안 맞죠?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김치찌개하고 족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더라도 약간 궁합이 맞는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반에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만 연구반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더라도 되는데, 여기선 갑자기 문제 딱 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쓰고 이끌어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반을 들으시면서 연구반을 같이 들으시면 서로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교재 부분을 소개를 하고요. 그 강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이제 강의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출판사에서 나온 지성호 씨하고 유상봉 교수님이 쓰신, 유상봉 교수님이 지금 그 전력기술협회 협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 때 나왔던 게 아마 2005년도, 6년도 그때 나왔을 겁니다. 첫째 판이. 그게 리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모든 목차를 거기에 맞춰서 했고, 이제 2012년도 판이 나왔는데 조금 더 글자체가 좋아지고, 오타가 조금 더 바뀌어지고, 그 다음 좀 더 눈에 보기 좋게끔 바뀌었습니다. 책값은 7만원인데, 10% DC 해가지고 63,000원에 학원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도 아마 63,000원 정도고, 지금 교재가 시중에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책을 많이 출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도 지성호 기수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교재가 없어서 저희가 좀 교재를 쓰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아마 추가로 더 그 부스를 찍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는 이미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여유분을 가져올 수 있게끔, 최소 저희가 이 연구반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최초에 이제 연구반이라는 걸 시작을 사실 안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반을 강의를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세미나반이라는 걸 이제 무료로 이제 저희 그 기본반 수강생들한테 세미나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반을 이 옆에 있는 강좌실에서 따로 개강을 했었고, 연구반은 학원에서 별도로 개강을 했었는데, 연구반에 신청하신 분이 한 명밖에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세미나반하고 연구반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시작했던 그 세미나반이, 제가 이제 오후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세미나반이 연구반하고 합쳐지면서 그게 이제 계속 이끌어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기본반 들으셨던 분은 무조건 연구반 쪽에 와가지고 듣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반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구반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거냐 이제 학원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게 마트 가도 1+1이거든요. 예? 1+1으로 좀 하자. 학원에서는 이제 영리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적게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물론 저한테도 돈이 적게 오겠죠. 하지만 뭐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수강생들이 더 많아지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학원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소하지만은 학원에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건물 유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촬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 같은 히터 틀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나가는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원에서도 부담을 느끼시지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예정됐던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이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기수사님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에 약간의 어떤 그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세미나반을 한번 오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정된 거는 제가 하는 과정은 일단 그대로 갑니다. 뭐 오전에 기본반 하고요, 오후에 연구반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뭐 합격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왜냐면 제가 능력이 되거나 뭐 몸이 아프지 않거나 이러면은 가능하면 유지를 해서 끝까지 가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 반에 하는 세미나 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근데 간단하게 이제 강의 전에 저희 서승도 기사님 통해서 강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존 학원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서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또 왜냐면 세미나라는 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마음이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옛날에 잠실전기학원이나 어디 다니면서 세미나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일부 사람은 오케이를 합니다. 제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반을 못 들어가고 이랬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그 세미나에 있던 사람들이 오딘택 기술사님이니 뭐 최상균 기술사님이 다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때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힘들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다른 데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자꾸 그런 세미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식으로라도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김세용닷컴에 들어가시면은 그 발성배전 기사 기본반 동영상 강의 6개월 부분을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반도 지금 2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본반은 제가 4번째. 기본반으로 하면은 이제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4년 차가 되는데 이제 강의 패턴으로 보면 한 4번째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4번째 패턴은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번째 패턴하고 첫 번째 패턴을 좀 섞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파워포인트로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칠판의 이서로도 했었고 세 번째 패턴에서는 칠판의 이서도 하고 요약도 설명하고 그다음 파워포인트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로 강의를 그때그때마다 바꿉니다. 아까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교재를 또 만듭니다. 근데 다른 학원들은 교재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이제 교재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사람이 쓰시던 교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교재는 다른 사람들 걸 다 하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점은. 그래서 스캔 뜬 파일들을 가지고 화면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많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오전에는 말씀이 좀 많이 빨랐습니다. 제가 오전에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 턴으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나으실 겁니다. 지금도 말이 느린 건 아니거든요. 되게 빠른 편입니다. 성격도 급하고. 하지만 이제 장점은 그만큼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보면은 동영상 들으면서 1.2배, 1.4배, 1.6배 이렇게 듣는 속도가 나올 거거든요. 저도 그만큼 많은 얘기를 하면 저도 힘듭니다. 서서 해야 되고 앉아서 하는 거고 틀리니까. 하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리려고 매 강의마다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런 분들은 언제나 와서 다시 한번 참석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webhard.co.kr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 보시는데 어떤 자료를 봐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힘든 게 1대1로 강습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어보고 답변이 안 되면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물어보고 답변 안 되면 계속 가르쳐 주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 다음 거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열 몇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작년에 연구반이 한 10명 정도 있었죠. 그리고 기본반이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어떤 부분의 패턴을 맞춰야 되냐면은 가장 주된 그룹이 있을 겁니다. 초급반, 기본반에서도 6개월 들은 사람이 있을 거고 1년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저희 학원의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격자를 맞추는데 주안점을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시는 분야도 생길 거란 얘기죠. 초급 과정부터 하시다 보면은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초급 과정 듣고 1년 1년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 보셔서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시험 안 보고 뭐 하셨어요? 무조건 시험은 보셔야지만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5,300원인가 65,800원인가 지금? 예? 65,8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토익 시험 왜 봅니까? 점수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몇 점이 되는지. 아까 뭐 17점 받으셨다고 그랬죠. 첫 번에. 그럼 4번 만에 합격하신 겁니다. 5번인가? 그리고 아까 그 옆에 같이 보신 분은 솔직히 말씀 1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같이 했던 그분. 근데 그분은 계속 들고 다니셨습니다. 진짜로. 시험 보죠? 제일 점수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별명이 인간 복사기였거든요. 왜? 여기 지금 모범 답안 있죠. 모범 답안은 그대로 씁니다. 예? 모범 답안은 그대로 쓰려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많이 외워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써봐야 되겠죠. 토시 하나 안 쓰고 안 틀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숙사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뗄 것 다 떼고 통장에 들어온 것만 1억 2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1년에. 뗄 것 다 떼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한 2억 정도 받았겠죠. 이것저것 다 떼야 되니까. 뭐 한 1억 6천 이상은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세금이 보통 많이 떼니까요. 이것저것. 뭐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빼고 통장에 들어온 돈만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보통 자격증을 맡기면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250에서 300. 그럼 3,600 또는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뗄 거 다 떼고 4대 보험 다 떼고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4대 보험 값도 크기 때문에 아까 1억 2천이라는 거는 실수령이 1억 2천이면 이제 그 4대 보험 값은 더 많이 들어가죠. 금액이. 그래서 이제 한 뭐 1억 8천에서 2천, 뭐 1억 6천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금액이 작으면은 4대 보험 용어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노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꾸미실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일단 그 기본반하고 연구반, 세미나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반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김세용. 제 강사 이름 김세용. 아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로 쓰는 게 낫습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서승도. 그럼 뭡니까? 명칭이 뭐냐? 시간은 어떻게 되냐? 장소는 어디냐? 강사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서도 답안지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기본반은 아까 전 송배전공학, 전력계통공학, 그리고 발전공학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그때는 상황을 봐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 쪽은 지성호 씨 교재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전에 보여드렸던 한 225문제를 이제 문제 분석을 한 게 이제 서승도 기수사님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가 3층입니다, 지금. 저쪽 건물. 지금 저희가 다른 건물로 왔죠. 학원이 건물을 3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옮겨 다니셔야 되는 좀 불편함은 있지만, 대신 이제 저희가 더 편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통신관 4층 지금 저기만큼 넓죠?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관 2층으로 가게 되면 여기 한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한 겁니다.
나름대로 학원하고도 좀 그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장소는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환급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의 뭐 인과관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저번에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관 3층에 가시면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 옆에 요거의 4분의 1 정도 크기네, 거기도.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예약을 다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학원에 의외로 이제 세미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만 얘기하시면은,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 고용자거든요. 그럼 고용자가 사장님한테 뭐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 물건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물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있으면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떤 같이 뭐 총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학원에 얘기를 했을 때 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들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공부에 관련된 거 외에, 수업에 관련된 것 외에는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학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돈을 받으면 학원에서 받은 돈의 일부만 제가 n분의 1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돈을 적게 받으면 저도 적게 받고요. 학원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저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수강생이 많으면 저도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힘든 거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나오든 간에 저는 이제 수업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전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몇 주를 여기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저기 동영상 찍는 사람 혼자 하고요. 저하고 혼자 강의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시작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 5명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안 나와도 그 사람들은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저는 흥이 안 납니다. 사람이 없으면은. 아니,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오고 가는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혼자서 떠드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떠든 겁니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지치고 하는 부분들도 딱 보시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은 한 10분 정도 이상은 항상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흥이 나는 거죠, 그냥 더 다른 방법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꾸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정체되면 안 됩니다.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학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중급 과정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강사가 바뀌는 것 뿐이지, 강의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강의 패턴은. 강사가 바뀌면 패턴은 바뀌겠죠. 저는 이제 강사는 혼자인데 강의 패턴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질리지만 저도 질렸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학원을 바꾸는 부분은 저 강사한테 들어봤자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바꿨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강사의 패턴을 바꿀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다른 학원과야 똑같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 가는 사람 안 말리고요. 오는 사람 안 말립니다. 오셨다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학원 가서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학원을 결정하십시오. 대신 저하고 한번 인연을 맺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땐 도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땐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주의이기 때문에 뭐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프리로 뭐 연애하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죠. 꼭 결혼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이름은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webhard.co.kr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이런 자료들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제가 90학번이니까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적게 먹은 것도 아닙니다. 강의는 한 17년 정도, 16년 정도. 그리고 1년에 지금 강의하는 일수는 작년 같은 한 100일 정도 했습니다, 강의를 제가. 근데 지금 올해는 이제 다른 보직이 제가 2월 달에만 지금 2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준비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안 놓치려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기회가 왔거든요. 이런 2011년도부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야지만 됩니다.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 기회를 계속 가져가면 저한테는 그 기회, 어떤 자기가 준비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다가 여러분 운때에 맞는 시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뭐 기숙사 공부 방법에서 보시면은 진짜 힘들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각성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얻으러 학원으로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터치스크린이 되어 있는데 소개입니다. 발성배전 쪽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고장전류, 보호흡조, 전력조류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강의를 하게 된 게 이제 97년도에 97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그 석사과정으로 안정도 쪽하고 PSS 쪽을 전공을 하면서 전력계통 쪽 전공할 때 이제 뭐 TA, 그러니까 뭐 실험 조교도 하고, 그다음 매트랩도 강의하고, 그다음 뭐 송배전 계통도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할 때 그때부터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이 돼가지고 계속 뭐 프로그램 딜러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고장전류 계산이 뭐고,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이론들이 있냐, 그런 것들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그게 없었다 그러면 저도 깊숙이 들어갔는데 한계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4 수전 설비에 대한 개념들, 너무 고장전류하고 이런 부분만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웬만한 거는 다 수계산으로 다 계산이 된다. 컴퓨터로 하는 것들도 컴퓨터로 계산된 결과가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까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입력하고 출력낸 결과물을 다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거든요. 그게 바로 이론적인 계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컴퓨터로 돌린 걸 이론적인 수계산을 해가지고 매칭도 해서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발성배전 기술사에서 하는 이제 수계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략 계산식으로.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강의했던 부분들입니다. 항상 테마를 하나씩 더 늘려나갑니다. 왜냐면 그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거밖에 못합니다. 하나씩 늘려나가야죠. 그럼 뭐 IC6180 그 변전소 자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보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게 개통하시는 분들이 통신 쪽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도 하고 모드버스부터 공부해가지고 하고 모드버스 TCP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더넷의 7 레이어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쪽 어떤 부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면 남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니까 뭔가. 그리고 나머지들도 수배전 설비 같은 것도 강의도 하고, 뭐 전력감시 시스템도 강의하고, 뭐 변전소 접지 설계를 한다. 그럼 변전소 접지 설계에 대한 기준들도 하고, 이번에 시험 나왔던 아크 플래시 해자드 같은 경우도 제가 2005년도에 프로그램 가지고 다 레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를 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는 쓸 수가 있죠. 자세히는 못 쓰더라도 경험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시험 얘기들도 나왔는데 유전 영역 시험 같은 것도 다 해보고요. 도블 테스트 가지고. 그다음 GIS 수분 측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정들도 다 해봤습니다. 그럼 변압기의 부분 방정 측정들도 다 해보고요. 뭐 감리하면서 변압기니 뭐 전력구든지 뭐 케이블 뭐 제조 공장이든지 뭐 변압기 ITP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성배전에 나오는 웬만한 시험 방법들은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안을 쓸 때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뭔가 더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기본 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뭔가 기법에 대해서도 좀 이론적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절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뭐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장비를 쓰고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간접 경험해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실무적으로 채점자들한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쓴 건지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하고 쓴 건지는 답안을 보면 압니다. 저희가 봐도. 답안을 보면 이론적인 답안지만 나오는 것들은 항상 이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이 일을 해봤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1교시 때 80점을 맞으셨거든요. 1교시 때 80점 맞으니까 2, 3, 4교시를 적게 맞아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왜? 1교시 때 5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왜냐면 1교시 때 1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요.
10문제를 다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번 배기획 같은 경우는 10문제를 다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하셨던 자기 처음으로 시험 봤는데도 부담 없게 시험을 봤다. 그건 뭐냐? 그만큼 좀 시험 문제가 골고루 나오면서도 좀 어렵지 않은 관연도 기준에서 많이 나왔던 다빈도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았냐. 물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서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건축전기하고는 유사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든 쓰실 수는 있다는 얘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강의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는 약간의 그 징크스가 있는데 그 징크스를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던 곳에는 제가 반드시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죠. 나중에 뭐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가서 또 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뭐 지금 코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가 2000년도에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2006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35살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예, 여러분들 이제 스폰지 보면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스폰지라는 이제 부분 보면 안전 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코사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제가 35살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담당 교수님이, 교육을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부기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건설회사, 집체교육 같은 경우도 2003년도도 하나건설, 그 다음에 뭐 금모건설, 그 다음에 두산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건설회사 쪽도 아시는 분들 통해가지고 뭐 GS건설도 강의하고 현대엔지니어링도 가서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단 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럼 한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저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쌍용량의 종합기술원 같은 데도 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공사 그 기술교육원에 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2번을.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외부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사람들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미는 것들은 거의 자료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는 건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본반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듣는 건 실무적인 부분하고 좀 폭넓은 내용들. 그리고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개념을 잡아가지고 답안을 쓸 때 아까처럼 좀 훈련된 과정에 해가지고 답안을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웹하드 쪽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숙사 시험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연구반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기본반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문제 해설을 보고 이해한다면 안 보고 답안지를 써라. 여기서 제목들을 보여주는데 그 제목만 보고 답안지를 쓰실 수 있나요? 과연? 그렇게 계신 분들이 연구반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은 답안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렇게 제가 반분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먼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가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계속 키워드로서 방향을 설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답안지가 있거든요. 그 답안지 형태는 맞춰줘야지만 기본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에 있던 여러 가지 답안지를 쓰는 훈련들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더 넣어야 될 거, 다른 사람하고 차별돼서 넣어야 될 부분을 경험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에 의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만의 방식이고 다른 분하고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힘드실 수도 있겠죠. 처음에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듣고 나서 이제 좀 뭔가 감이 잡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같이 들어서, 왜냐면 기본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구반 듣니까 힘든데 기본반, 연구반 그냥 무작정 나와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레파토리가 또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무슨 얘기 할지가 뭐냐는 얘기죠. 답안지에 쓰는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가. 답안지에 쓰는 순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쓰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안다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밖에 없으니까. 징크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뭐 오래됐습니다. 공부한 지. 아까처럼 벌금도 많이 내고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급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공부하고 이게 내게 되니까 재밌으니까.
지금도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돈벌이가 된다고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죠. 지금 왜 이걸 합니까? 처음에 5명 나올 때는 교통비밖에 안 나옵니다. 하루 왼종일 해도 교통비밖에 안 나는데 왜 합니까? 하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도 여러분들도 왜 나옵니까? 지방에서부터. 옛날에는 지금 지금 이제 하동으로 내려가신 분 같은 경우 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천안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 뭐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하루 왔다 갔다 하기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 김에 좀 더 하고 가십시오. 그게 나온 게 이제 세미나 반인데, 세미나 반이 그때는 활성화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세미나 반을 어떻게든 좀 활성화를 하려고 저희 쪽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1+1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향후 사정에 따라서 워낙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리마인드 해라. 머리를 계속 귀찮게 해야지만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왜? 제 말하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왜? 물어보는 것들은 답변을 하는 것들도 답안지에 쓰시는 패턴도 똑같으니까. 그런 순서대로 나가야지만 됩니다. 정의가 뭔가요? 피대기가 뭐죠? 정희심 씨? 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죠. 왜? 시간이 없습니다. 답안지를 딱 보시면요. 예를 들어 2교시 같은 경우 6문제 딱 나온다. 그럼 6문제를 보고 딱 생각해서 한 2, 3분 생각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1교시 같은 경우는 13문제거든요. 문제 보고 딱 벌써 이제 어떻게 써 나갈지가 이게 나와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과정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봅니다. 왜? 교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습해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10문제 정도 나간다고 했으니까 1번부터 10번. 그거는 이제 틀려집니다. 8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 15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이건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거는 건너뜁니다. 왜? 일단 책 한 권은 띄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띈 거하고 안 띈 거하고 틀립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거 한번 책을 띄워드리죠. 그럼 여러분들 가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안 띄워드리면 여러분들 공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여러분들 쓰시는데 오늘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파일들 다 보내드릴 겁니다. 기숙사 답안지. 그러면 한 번 올 때 맨날 시험 보듯이 출력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보란 얘기죠. 시험을 보면은 30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문제나 쓸 수 있는지 키워드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지금 목차만 딱 쓰고 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마라톤 뛰기 전에 워밍업 했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썼던 거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안 나온 것들을 다시 거기다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아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럼 3번을 보는 겁니다. 그날만. 근데 그 시험 보기 전에 전에 한 번을 보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쯤에 가서 여기도 시간이 남으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답이던 문제순으로 해서 계속 문제를 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기억들을 자꾸 살리는 부분을 해놔야지만 시험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하라. 아까처럼 그림도 예쁘게 그리려면은 몇 줄부터 서가지고 그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그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학원은 좀 덜하죠. 이걸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옵니까? 이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암기하는 부분까지 좀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든 계속 키워드를 계속 노출을 시켜주니까 그게 방향이 틀렸든 간에 키워드가 나와야 되니까. 짜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이라도 사실 여기는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분은 쉬는 시간에도 씁니다. 여기서 쉬는 시간에도 그 연습장에다 계속 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동기부여 왜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벌금 많이 내도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안 썼습니다. 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그게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까 이분들하고 같이 그 변전소, 한전 무인 변전소나 이런 게 유인 변전소 가서 공부하던 때가 2008년?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그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부는. 하다가 또 한 3년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뭐 58점, 뭐 56점, 55점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때려치고 뭐 또 몇 년 안 하다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다가 끈은 놓지는 않습니다. 시험 접수하고 시험도 못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거는 왜? 투자한 게 아깝거든요. 연애하다 보면은 돈 많이 쓰면 저 아가씨하고 결혼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돈은 돈이고,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계속 학원을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쓰면 거기에 따라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돈 안 쓰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쓴 만큼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돈을 투자한 만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제 뭐 놀면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강사님들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만두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은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좀 시켜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학원 나와서 얽매이지 않으면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TV, PC, 신문, 핸드폰 뭐 이거는 뭐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을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해야지만 됩니다.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 10몇 년대 지금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말부부를 제가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부부 14년째 하고 있는데 집에 하루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죠, 당연히. 아, 주말에도 토요일 날 맨날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지금 돈 조금 더 갖다 주니까. 근데 와이프는 이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이제 대신 그 날짜에 자기가 하되 대신 집에 왔을 땐 집에 충실하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열심히 뭐 밥도 짓고 빨래는 안 하죠. 세탁기가 알아서 하니까. 예? 설거지도 하고 애들 밥도 챙겨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집에 가서는 거기에 충실히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실히 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대신 공부할 때 이 하루만은 여러분에 맞춰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노트 필기 중요합니다. 계속 노트 필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감을 활용해서 제가 말하죠. 저 말하다 보니까 막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절연읍조 같은 것도 뭐 765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납니다. 또 안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럼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뭐 할 때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말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얘기하셔도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제 목소리만 들어가고요. 여러분 목소리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고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야 그 다음에 안 틀리니까. 시험장 가서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틀리고 시험장 가서 안 틀리면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 뭐 시험 전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 과정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를? 키워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료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면 1번이 HVDC. 볼까요? (18페이지) 보시면 HVDC란 뭐다? 그 다음에 2번에 적용 분야가 뭐다? 3번 현황. 그 목차 부분은 그냥 적어드린 겁니다. 다 워드 작업을 해서. 그럼 이것만 보셔도, 왜냐면 여러분들의 목차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번 HVDC밖에 없습니다. 상세 목차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뭡니까? 성배전공학도 이 목차들 다 만들어서 이게 뭐 있습니다, 뭐 1-1이 뭐가 있고 2-2가 뭐가 있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도 이걸 개념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HVDC가 나오면은 먼저 정의를 설명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송전 방식이 왜 이걸 쓰는지. 예? HVDC니까 직류 송전 방식에는 단극이 있고 쌍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죠? 모노폴라, 또 바이폴라, 또 호모폴라. 아침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세 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단점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HVDC를 왜 쓰냐? 그리고 현재 적용되는 게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냐? 그 제주하고 해남 간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쓰시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VDC 전기 방식의 원인과 대책, 염해 대책, 케이블 발화 원인,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 여기 이제 지금 들어간 게 요게 2006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2012년도에 요게 지금 4번인가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가서 또 수정해야죠. 2012년도 목차로 또 바꿔서.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목차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여기 엑셀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2006년도 기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거 제가 오늘 가서 칠 겁니다. 저녁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는 거 모르는 걸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얘기죠. 딱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한 번 동그라미를 치든 두 번 동그라미를 치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모 칸을 친 다음에 네모가 있죠. 네모를 만듭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요거는 진행 중인 거, 이거는 끝난 거, 더 다 끝나면 이렇게 더 완료된 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만의 뭐 표기를 해가지고 각각마다 얼마만큼 받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보면 여기다 본 날짜를 옆에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전력공학 연습할 때는 한 5, 6번 돌렸거든요. 아까 보신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면서 문제를 다 틀리게 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내가 몇 번 해라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제가 그 다음 번째를 한다든가 하면 자기가 문제를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요 아까처럼 설명 제대로 못하면 벌금 내고요 그 다음에 지각하면 벌금 내고요 안 나오면 벌금 내고요 제가 벌금을 제일 많이 냈습니다. 근데 벌금을 많이 내도 거기 쫓아가는 부분은 뭐냐 듣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겁니다. 발전 쪽에 전문가들 있죠. 개통 쪽에 전문가들 있죠. 변전 쪽에 전문가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씩 배운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분야를 다 알겠습니까? 대신 이제 학원에 오래 다녀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른 학원 강사들은 이 분야밖에 모르는데 저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깊게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일단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부터. 음식도 뭡니까? 딱 정식이 나왔습니다. 고기부터 드실까요? 국부터 드실까요? 밥부터 드실까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부터 먹죠?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이 가는 것부터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중요도 순으로 하나씩 더 가져가서, 색깔을 지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용도로.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서브노트화 되어 있는 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들은. 여러 사람이 해놨던 키워드들 많은데,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한 단계별 올라가야 되니까. 되지도 않는 거를 가져가셔봐야 여러분들한테 부담만 되고 힘듭니다. 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죠. 저기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안 되면 안 쫓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오시다 보면은 조금씩 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워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정을 해서 조금 더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10문제를 풀이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요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요 제목들이 뭔지 이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뭔지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자세히 보시면 HVDC는 어디 나오죠? 송배전공학에